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2학기 첫 유튜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석과 지질 시대. 자, 약 지구가 탄생한 시기 여기에 빈칸에 적을 건데요. 46억 년 전이죠.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질시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걸 크게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고생대, 오래된 순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화석이 남아있지 않은 성캄브리아 시대는 제외하고 각각의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선생님 괄호는 하나만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2개씩은 다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대의 대표적인 것은 삼엽충과 방추충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화석은 당시의 환경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요.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화석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라던가 수륙 분포, 그리고 대륙의 이동 등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산호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은 현재의 산호와 유사할 텐데요. 수온이 높고 따뜻한 환경이란 얘기죠.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그리고 깨끗한 바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숲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분포의 변화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의 특징들을 좀 나눠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이 남세균이 출현을 한 건데요. 이 남세균이 출현함으로써 광합성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남세균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만들어진 산소들로 우리가 오존층을 형성함으로써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일부분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는요,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화였는데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했다시피 화산 폭발 당시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들로 인해서 온실기체니까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때 파충류가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오늘날과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었고요. 중생대가 파충류의 시대라면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겠죠. 이렇게 포유류가 우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기온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포유류가 생존에 좀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을 한번 볼게요.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질시대에 걸쳐서 생물 대멸종은 모두 5번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큰 규모의, 지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고생대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해양 생물들이 멸종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멸종은 이제 급격하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또 다양하게 그 환경에 맞도록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해서 남아있는 생태 공간들을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습성, 형태 등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생물의 진화는 변이 그리고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한 사람이 오늘 제목에 있는 다윈이죠. 자, 먼저 생물은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과잉 생산과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할 때 당연히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을 남기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생물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철학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경쟁이 기반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는 축적된 변이와 그리고 유성 생식 과정에서의 생식 세포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같은 변이라도 당연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 남모양 적혈 빈혈증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4번에서 정리를 하고요. 3번까지 보고 4번 이어서 바로 정리할게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 우리 교과서 도입 부분에 처음 나왔던 사례죠. 이 핀치의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서로 다르게 생기게 진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이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러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4번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합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 적혈구 이렇게 원반영이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남모양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나처럼 생겨서 산소의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뇌에 산소 전달이 안 됐을 경우겠죠. 이럴 때 빈혈이라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불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정상 적혈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라리아는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라리아가 많이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적혈구보다 오히려 이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더 유리한 거죠.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내용이 2번에 있는 내용을 좀 예시로 풀어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성세균 집단의 형성을 정리를 해볼게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겠죠. 내성이 있으니까 이 항생제 처리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은 자연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내성이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거잖아요. 살아남은 애들이 점점 세력을 불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자연 선택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돼서 더 이상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모의고사 문제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